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예, 어머니 얘기 잘 들리시죠? 예. 예,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5죠. 아, 75세시고요. 예. 예. 어머니 지금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신지 우리 원장님이 좀 여쭤봐 주실 거예요. 그거 대답 좀 해주세요, 먼저 어머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아프세요? 이게 무릎파가 밑으로요. 네. 막 저려요. 예, 예. 아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아주 아주 다리를 팍딱 자르고 싶어요. 아이고 진짜 아유, 힘드신가 보다. 어머니 이게 네. 양쪽 무릎 밑으로 다 저리세요? 살게는 무릎팍 밑으로. 예, 예. 혹시 어머님께 증상이 얼마나 되셨어요, 기간이? 아유, 오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이상? 예. 네. 혹시 어머님 걸으실 때는 다리가 저리진 않으세요? 예, 아무렇지도 않아요, 걸을 때는. 아, 혹시 어머님 당뇨 있으세요? 없어요. 당뇨 없고요. 어머니 그러면 지금 밤에 주무실 때도 무릎 밑으로 저린데 낮에 잠깐이라도 누워 있으면 좀 어떠세요? 마찬가지예요. 낮에도 쉬고 있을 때 그렇단 말씀이신 거죠? 예, 활동을 하면 저린 건 잘 모른단 말씀이시고요. 예, 네. 혹시 어머님 병원에서 치료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예. 치료에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어머님? 1월 달쯤 저기 시술인가? 그거 했어요. 아, 시술 하셨는데 잘 효과가 없어요? 아, 네. 반년 정도 지나셨네요. 예. 네. 이제 어머님 아마 허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네. 허리의 문제로 인한 증상으로는 이제 이 누워 있을 때 저리다는 게 이제 전형적인 증상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허리 아마 이제 척추 검사를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상이 있어서 시술을 받으셨을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뚜렷한 원인은 모르지만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다리가 뭐 불편함을 느끼는 이렇게 저리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시리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지 불안 증후 같은 그런 다른 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이런 이제 병일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어머님 지금 이제 계속 힘드신데 잠을 잘 못 주무시니까 더 힘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찾아가셔서 어머니 상황에 맞는 치료를 좀 적절하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원인을 지금 허리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뭐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든지 이제 다른 원인들도 같이 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이제 전형적인 어떤 허리의 질환의 증세와 조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서 그것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참여 전화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원장님, 우리가 아까 이제 뭐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이런 치료법이 아까 눈에 띄었거든요. 이건 어떤 치료법인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척추의 여러 다양한 질환들을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은 한쪽 방향으로는 40배 이상 확대가 가능한 내시경을 넣게 되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 질환을 보다 면밀하고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내시경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40배나 확대경을 넣어서 보니까 그 문제 부위를 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치료 도중에 정확한 진단을 한 번 더 내릴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아주 정교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척추 마취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따르는 그런 여러 부담감들을 저희가 해소를 하는 거고요. 또한 정상적인 조직, 특히 근육에 대한 손상이 매우 적어서 회복이 빠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복귀 또한 빠르다는 것이 이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많이 호전된 분들 이런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7세 남성분인데 이분은 어떤 케이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이제 20년째 아프신 분이 되겠는데요. 어휴. 허리가 아프고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땡기고 아파지셨는데 네.
당연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1단계 치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 지내셨는데요. 이제는 점점점 그 치료가 효과가 없어지고 걷는 게 점점 불편해지셔서 이제 2단계 치료에서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받으신 분이 되는데요. 4번, 5번에 뼈가 약간 어긋나고 협착이 있고 3번, 4번에도 협착이 있던 분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신경 통로가 많이 좁아졌었는데 내시경술을 통해서 신경 통로를 넓혀드렸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또 다른 부위도 매우 좁았던 신경 통로를 내시경술을 통해서 통로를 넓혀드렸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경 감압술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이후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 통증이 무척 많이 개선이 되어서 지금은 거동하시는데 별 지장 없이 즐겁게 생활하시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고령이셔서 수술은 부담되셨을 맞죠. 텐데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통증이 많이 호전되셨다고 하고요. 다음 사례도 80대 중반이신데 이분은 전방전이증에 협착증에 골절까지 있으셨던 분이신 것 네네. 같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요추 2, 3번 사이에 척추가 뼈가 약간 어긋나는 전방전이증과 함께 협착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던 분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쪽 다리 통증이 심해져서 검사를 받았던 분이 되겠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협착증일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신경 통로가 좁아져서 이제 증상이 유발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빠져나오는 추간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좁아져서 신경이 많이 눌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무척 심했던 분입니다. 부위가 좀 다른 거군요. 네네, 그렇죠. 네네. 이런 이제 추간공 때문에 협착 때문에 신경이 많이 눌려서 통증이 극심할 때 물론 이제 1단계 치료를 하면서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분은 이제 그런 단계 치료도 효과가 없어서 신경 통로를 넓혀드리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받게 되었고요. 네.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이 시술 전이 되고 오른쪽이 시술 후가 되겠는데요. 좁았던 신경 통로가 넓어져서 신경이 안 눌려서 통증이 개선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케이스 한 번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70세 여성분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분 어떤 케이스인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이제 20여 년 전에 척추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네.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고정술 유압술을 받았던 분입니다. 수술 이후에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통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허리가 점점 더 아파지고 이제는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땡기고 아파서 이제 걷지 못하게 됐던 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술받았던 부위 말고 바로 그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협착증이 생겨서 문제가 되었던 분인데요. 1단계 치료로 해결이 안 되고 이제 뭐 시술을 받아도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좁았던 신경 통로를 넓혔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네. 수술을 받지 않고도 이렇게 좁았던 신경 통로를 넓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또 아래쪽 부위에 신경 통로를 넓혔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좁았던 신경 통로를 넓혀서 통증이 많이 해결되어서 지금은 이제 즐겁게 보행을 하고 지내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수술 후 재발한 통증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이렇게 회복된 사례를 저희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